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북한 관련 소식 짚어보는 평양수다. 지금 북한은 코너입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의 반발 속에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그저께 지난 16일 시작되는데 26일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기간에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예.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해서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최근 북한이 밀착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의 북핵 수석대표 모르굴로프라고 하는데요. 예. 그분도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 정부가 부인을 하지 않는가 보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대화의 폭이 커져서 한미로 북핵 수석대표 회담도 가능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시점에 다 함께 모이는 상황이니까 일단 러시아만 보면 러시아가 이렇게 특별히 움직이는 거는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북한의 실제 행동 도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발 같은 거 좀 자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예,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 정부가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예방 외교로 예. 지금 북러 간의 관계가 좋으니까 러시아의 북핵 수석 대표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성김 특별대표 방안 쪽부터 좀 자세히 좀 보죠. 왜 이 기간에 왔을까요? 결국에는 연합군사훈련 기간으로 성김 대표의 방한 일정을 잡은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예방외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시기적으로는 참 잘 잡았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영철 부위원장의 최근 담화를 보면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은 미국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고 성김 대표가 와서 대북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 과연 물밑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예. 그런 외교적 공간이 만들어질 때 그 기간은 북한도 도발로 직접 가기보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기다리지 않을까. 물론 도발은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외교적 공간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는 북한을 기다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다급하게 온 거네요, 보니까요. 2달 만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이산 가족 화상 상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의제들도 아무래도 같이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의제는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예.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된 논의라든가 예. 변화 같은 것이 있느냐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남북 관계도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그때는 이제 추석도 있고 이산가족 상봉이 또 우리 입장에서는 시급한 현안이니까 그 부분도 의제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번에 2달 전에 성김 대표 방안에서도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밑 접촉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무래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외교란 것이 전쟁 중에도 작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접촉을 시도하고 있을 거고요. 예. 뉴욕 채널을 통하든지 제3국 채널을 통하든지 우리 정부도 지금 보면은 우리 국정원과 북한 통전부 라인이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예. 그쪽을 통해서 우리 측 입장을 전하고 북한의 유연한 대응, 여기서 유연한 대응이라 하면 도발을 하지 않고 이 국면을 넘긴 다음에 가을에 대화를 재개하는 그런 논의들이 물밑에서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북한에서 마음 먹으면 사실 도발할 명분은 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한미연합훈련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25일이 북한의 선군절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은 아마 도발을 하겠다면은 네. 시점을 보고 있을 거예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은 연합군사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예. 보복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21일부터 성김 대사가 방한해서 24, 5일 정도면 돌아갈 것 같은데 예. 그 직후에 도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예. 아무튼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북한에게 도발을 하지 않으면 9월 달부터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고 지금 북한이 수해까지 입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예.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대화로 인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 점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죠. 예.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사실 도발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이제 성김 대표의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 아까 말씀하신 게 마르골로프 차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차관의 방안도 그렇고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북한이 굳이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혹시 그렇더라도 그 성김 방안 후에 도발이 혹시 이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 정책 차원에서 제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도발의 규모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까지 이제 과거 관행을 보면요. 네.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특별히 새로운 제재 부과를 하지 않았어요. 네. SLBM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네. 이 역시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ICBM 도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엔으로 가져갔는데 따라서 이러한 과거 관례를 고려해서 북한도 도발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단거리 미사일 도발 정도면은 별다른 문제 없이 네네. 저는 9월 이후에 대화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예. 그 이상이라면은 이제 좀 주변 정세와 맞물려서 이 상황이 조금 더 긴장이 상승되거나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 선택은 결국 북한의 몫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차분한 대응을 하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름대로 그간 관행에 따라서 우리 기준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해외 지금 아프가니스탄 상황 좀 얘기 좀 나누시죠. 탈레반이 장악했는데 미국이 당황해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거 대비하지 못한 것과 사실은 그런 상황이 드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탈레반이 접수할 거라는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 2월에 이미 아프간 평화협정의 내용을 보면 결국 탈레반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미국도 인지하고 평화협정을 맺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바이든 대통령도 당황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요. 예. 그간 바이든에게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언론사조차도 좀 잘못한 거 아니냐 네네. 비판 논조를 이렇게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약간 당황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아프간 인접 국가들 아무래도 이해득실 셈법이 좀 복잡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공백이 생김으로 해서 불안정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할 거예요. 예. 특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중국은 신장 위구르 문제가 있고 러시아는 체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걱정을 할 건데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자신들이 투자를 하면서 예. 아프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부장이 탈레반 2인자 초청하기도 했는데 네. 아무튼 그런데 지금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어요.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 자체가 강대국에게 전혀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또 중국이나 러시아와 새로운 마찰 요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탈레반이 이번에는 내치에 조금 신경을 써서 주변국들과의 갈등은 최대한 줄여나갈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좀 어려운데요. 예. 아무튼 그 지역에 불안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이 나름대로 각국의 국가 이익을 떠나서 예. 인권 차원에서 서로 공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한국은 어떻게 이 상황에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대응해서 교민들 다 철수하고 그렇게 네.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쪽 지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우리도 내부적으로 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